깜짝 놀랄 소식이 또 하나 올라와서 전달해 드리게 됐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도주를 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와, 정말 놀라운 타이틀 아닙니까? 거의 유튜브에서 볼 때는 가짜 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사태가 도대체 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김호중 씨 최근 콘서트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시간대에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와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낸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김 씨의 회사 관계자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김 씨가 아니라 자신이 김 씨의 차량을 운전했다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 김 씨의 회사 관계자 A씨가 김호중 씨가 아니라 내가 운전했어요 라고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 씨는 그날 밤 운전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진술한 뒤 귀가했지만 이후 경찰의 추궁에 결국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깜짝 놀랄 얘기 아닙니까? 정리하면 어떻죠?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달아났고 그 이후 김호중 씨의 회사 관계자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김호중 씨가 운전한 게 아니라 제가 운전했어요 라고 자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뭔가 미심쩍어서 계속하여 김호중 씨를 추궁하며 조사를 했더니 이 김호중 씨가 분명히 그날 밤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귀가를 했는데 그 이후 경찰의 추궁에 결국 내가 운전했습니다 인정한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거짓말이 있었고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번져 나왔습니다. 실제로 김호중 씨가 택시와 사고 낸 뒤 도망을 갔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사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맞다면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면 정말 더 큰 문제이고 요즘 음주운전하고 사고를 내는 것만으로도 거의 면허 취소 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택시와 사고 낸 후 도망이라는 건 정차되어 있었던 차를 받고 도망간 게 아니라 사람이 타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몰피도주라고 하지만 이 뺑소니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타고 있지 않고 차량만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하면 재산 피해를 입혔다라고 해서 경범죄로 간주하여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명 뺑소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뺑소니법이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중한 범죄로 다뤄지게 되는 거예요. 1년 이상의 또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특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범죄예요, 여러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많이 다쳤다, 위중한 상태까지 갔다, 그러면 5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것이 뺑소니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뺑소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중 씨가 분명히 나는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 관계자가 운전했다라고 자수했는데 추궁하다 보니까 본인이 한 게 맞대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치고서 도망을 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물론
걸어가고 있던 사람을 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택시 운전기사가 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뺑소니에 접촉이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사고 났을 때 빨리 후속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거기에 음주운전까지 얹혀진다?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 음주운전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구 퇴출입니다. 영구 퇴출. 지금 김호중 씨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보이시죠? 음주운전으로 쓰러진 유럽 축구의 꿈,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순경이 음주운전하다가 뭐 가드레일을 받았다. 20대 축구 선수의 꿈을 앗아간 음주운전. 이거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정말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음주운전은 아니야. 보니까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로 내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는 혹시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매일경제 언론사의 취재 결과 김호중 씨는요,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 음주운전까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김호중 씨 아마 연예계에서 영원히 영구 퇴출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가능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 교통사고 자진자수, 당황하여 사후 처리를 못했다. 음주운전은 아니다. 보니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저녁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 씨는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고 음주 추정을 받았고요.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해요. 말이 조금 의문점들이 생기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좀 더 내려보면 김호중 측은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고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문을 보면요,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김호중 씨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는데 이미 기사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매니저가 직접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김호중 씨가 또 다시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고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다. 조금 애매합니다. 뭐 물론 이 직접 찾아가라는 것 자체가 이 사고가 났었던 이 저녁 그 순간 당시에 매니저가 가서 먼저 자수를 했고 곧바로 김호중 씨가 뒤따라가서 음주 측정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1차 의혹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고 매니저가 운전했다라고 자수를 했다가 차후에 뭐 하루 이틀 지난 뒤에 김호중 씨가 가서 음주 측정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이면 이거 음주 측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약 그 직후 갔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채 김호중 씨가 갔다라고 한다면 음주 측정을 받아서 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 시간 관계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굳이 매니저가 먼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겁니다. 대중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세요?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얼씨구, 사람 고쳐 못 쓴다, 여전하다. 자, 이런 반응들 왜 나오겠습니까? 제가 차후에 뭐
이 영상에 반응이 있다면 또 다룰지 모르겠지만 김호중 씨는 과거에도 굉장한 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사람이 이를 벌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 가지만 하지 않는다. 도망가고 대리운전 조작까지 했다. 음주운전 했는지는 이제야 검사해봤자 안 나오겠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태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김호중 씨가 가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음주운전을 해서 검사 결과 음주가 아니었다라고 나오려고 한다면 최소 그날 저녁 그 당시였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시간대가 이제 와서 음주운전 여부 무슨 수로 확인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 아니길 바랍니다. 이제 와서 음주운전 여부 9일이면요 벌써 4, 5일이 지났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직원한테 덮어 씌우기까지 하려고 했네. 만약 김호중 씨가 지금 직접 입장 발표를 했고 사고 당시 당황해서 사후 처리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만약 9일 당일이 아니라 며칠 지난 이후에 김호중 씨가 가서 자수를 하고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 의미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입장 발표는 14일 날 9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이후에 발표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다면 만약 김호중 씨가 언제 조사를 받았느냐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만약 며칠이 지난 뒤에 받았다? 여기 나와 있는 대중들의 반응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범죄입니까, 여러분? 사고를 냈고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도망을 쳤고 심지어 대리운전 조작을 했고 만약 음주까지 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김호중 씨가 명확하게 벗어나려면 이 9일날 최소 그 다음날 10일날 최소 하루 사이에 자진자수하고 음주운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인정해 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요. 음주운전 관련하여 조사를 해보면 측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김호중 씨가 9일, 10일 하루 사이가 아니라 2, 3일 이후에 심지어 공식 발표를 낸 14일 날 만약 김호중 씨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김호중 씨가 최근 벨칸토 자신의 신곡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매 순간이 나만의 콘서트다라는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 김호중 씨의 팬들은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사실 이 벨칸토가 뭔가 했는데 이 공개된 티저 영상에 벨칸토와의 김호중 씨와의 콜라보레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인이어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어폰이었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김호중 씨 굿즈가 콜라보되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귀에 꽂고 있는 요 이어폰을 발매한 건데 이 티저 영상이 공개된 게 며칠 안 됐어요. 오늘 같은 날 5월 14일 날도 자신의 이름을 따고 자신의 인이어와 똑같은 이어폰이 발매된 것이 티저 영상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고향 콘서트 공연이 성료되었다. 다음은 창원 콘서트다라는 기사도 같은 날 14일 날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11일, 12일 고양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고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120분 동안 다양한 클래식 곡들을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김호중 씨가 9일날 사고가 났어요. 만약 10일날까지 직접 자진자수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11일, 12일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이 일정 사이에 조사를 받았거나 만약 이 일정 사이에도 조사를 받지 않고 12일날 저녁이나 13일날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고를 내고 나서 대리운전 조작까지 한 상황 속에 음주운전 의혹까지 있음에도 콘서트를 아무렇지 않게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두 번째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건 11일, 12일 날 콘서트를 했잖아요. 만약 김호중 씨 본인 주장대로 9일 날 사고가 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매니저가 먼저 가서 자수를 하며 대리운전 조작을 했지만 같은 9일 날 저녁이건 10일 날 새벽이건 김호중 씨가 몇 시간 뒤에 빨리 가서 조사를 받고 아니다, 사실 내가 운전했다 라고 다시 진술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사가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14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김호중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뺑소니를 하고 나서 11일, 12일 날 고향 콘서트를 진행했다라는 가정이 됩니다. 글쎄요, 뭐로 봐도 사실 김호중 씨가 비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김호중 씨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팬분들도 걱정이 크실 거고 또 나아가서는 일반인들 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던 분들 의견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